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은 옛 로마의 학자들로부터 오늘날 할리우드의 영화 감독에 이르기까지 피에 굶주린 정복자로 그려진 훈족의 왕 아틸라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아틸라. 그는 단순한 이름을 넘어 하나의 전설이자 두려움 그 자체로 유럽의 역사 속에 새겨진 인물입니다. 훈족의 왕이었던 아틸라는 5세기 중반 동서로마 제국의 정치적 중심과 군사적 질서를 한순간에 뒤흔들 만큼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죠. 오늘날까지도 그는 신의 채찍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며 그가 지나간 자리는 잿더미와 공포로 가득 찼다는 묘사가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아틸라는 어떤 인물이었기에 그토록 유럽 전체를 떨게 만들었을까요? 그의 출생에 대해선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아마도 지금의 루마니아나 헝가리 평원 근처에서 태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훈족은 다양한 부족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아틸라는 어려서부터 지적 능력과 무예 실력, 전략 감각에 뛰어나 지도자로 성장할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죠. 434년 아틸라는 형 브레다와 함께 훈제국의 공동 통치자로 등장하게 되죠. 하지만 브레다의 의문의 죽음 이후 아틸라는 돈독 지배자가 되었고 곧바로 훈제국을 철저한 군사 국가로 재편합니다. 그는 철저히 효율과 충성을 중심으로 군대를 운영했으며 자신의 통치 아래 다양한 민족을 하나로 묶어냈죠. 훈족, 고트족, 알란족, 슬라브계 부족들까지 모두 그 휘하에서 칼에 휘둘렀습니다. 아틸라의 군사 전략은 당시 어떤 유럽 지도자들과도 비교 없을 정도로 기민하고 독창적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전투에서 이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심리전과 외교전을 능수능란하게 펼쳤죠. 동로마 제국의 대해서는 일정한 조공을 요구하면서 이를 빌미로 지속적인 협박을 가했고 조공을 끊기면 곧장 국경을 넘어 침공하였죠. 이처럼 아틸라는 로마 제국의 약점을 파고드는 데 매우 능숙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틸라가 단순한 파괴자나 야만적인 정복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실제로 협상 능력과 정치적 감각에 뛰어났으며 로마의 황제들과도 직접 편지를 주고받고 황녀와의 혼인을 통해 정통성까지 확보하려고 했죠. 특히 유명한 일화 중 하나로 서로마 황제 발레티아니아누스 3세 누이인 호노리아 공주가 아틸라에게 몰래 결혼을 제안하며 도움을 요청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를 구실 삼아 아틸라는 로마 황실의 사위가 되겠다며 혼인을 요구하고 엄청난 지참금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아틸라가 로마 정교 내부의 분열을 이용하려 한 정적 소환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451년 역사상 가장 큰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된 카탈라오는 전투가 벌어집니다. 지금의 프랑스 땅에서 아틸라는 서로마 장군 아에티우스와 서게레마 연합군과 맞서게 되죠. 수십만 명의 동원된 이 전투는 승패가 명확하진 않았지만 아틸라의 진격을 저지했다는 점에서 유럽인들에게는 로마의 마지막 승리로 불리기도 하죠. 하지만 아틸라는 이 패배도 굴하지 않고 이듬해인 452년에는 이탈리아 북부로 진격하여 아큘레이아를 포함한 여러 도시를 무자비하게 초토화시킵니다. 이때 벌어진 한 장면은 중세 유럽에서 기적체로 회자되죠. 로마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교황 레오 1세가 사절단을 이끌고 아틸라를 찾아와 회담을 요청합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아틸라는 교황의 설득을 받아들여 로마 침공을 포기하고 돌아갔다고 전해지죠. 이는 교황권이 정치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권위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 되었고 훗날 교황의 권위가 유럽 전역에 확산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흑사병, 식량 부족, 병사들의 탈영 등 심리적 판단에 더 큰 이유였다는 견해도 있죠. 아틸라의 죽음은 의외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453년 그는 새로운 부인 일디코와의 결혼식 다음날 갑작스레 피를 토하고 사망합니다.
전통적인 설명은 코피가 과다하게 나면서 질식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여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일부에서는 독살설이나 암살설도 제기됩니다. 그는 50세도 되지 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죽음은 곧 훈제국의 몰락을 뜻했죠. 아들들 간의 분열과 반란으로 훈족은 곧 유럽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틀라라는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죠. 유럽에서는 문명을 파괴한 야만의 군주로, 동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강력한 영웅으로 기억됩니다. 독일어권에서는 아이들을 무섭게 할 때 아틸라가 온다고 말할 정도로 공포의 존재로 자리 잡았고, 헝가리에서는 민족 정체성과 연결되는 영웅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도 발견되지 않아 그의 칼이 다시 나타나는 날 혼돈이 올 것이라는 전설까지도 전해지고 있지요. 이처럼 아틀라는 단순히 침략자나 군사 지도자라만 볼 수 없는 복합적이고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유럽 대륙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동시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던 그의 등장은 고대 세계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힐 수 있습니다. 그가 진짜 신의 채찍이었는지, 혹은 몰락해 가던 거대 제국의 맹점을 꿰뚫은 뛰어난 전략가였는지 역사는 명확한 답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의 이름이 남긴 흔적은 아직도 유럽인의 역사적 상상력 속에 강력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감사합니다.